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상 필드 경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계속 육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육상 전 시간에 트랙 경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트랙 경기 중에서도 단거리 달리기와 이어 달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른 트랙 경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아본 거고요. 오늘은 필드 경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멀리뛰기와 높이뛰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리뛰기입니다. 멀리뛰기. 멀리뛰기는 한두 번씩 또 어떻게 하는 한두 번씩 봤을 테고 또 어떻게 하는 운동이다라고 어떤 종목이다 이렇게 아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다 알다시피 멀리뛰기는 도움닫기 달려와서 발을 굴러서 누가 멀리 뛸 수 있느냐 그 거리를 가지고 순위를 정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경기 규칙을 먼저 보겠습니다. 경기 규칙은 여기 사람 인원수가 나오는데 8명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경기자가 8명 이하일 때 8명 포함해서 8명까지는 모두 그러니까 출전 선수를 얘기하는 거죠. 모두 6번의 시기가 주어진다. 모두 6번을 다 뛰게 하고 그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을 자기의 기록으로 이렇게 정하고 그 기록을 비교해서 순위를 결정한다 이 얘기고요. 8명 이상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3번의 시기를 뛴 다음에 이 3번의 시기를 통해서 다시 8명을 뽑는 거죠. 3명보다 8명 8위까지는 이제 결승에 올라가는 거고 8위 이하인 그 선수들은 거기서 탈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명을 뽑고 다시 이 8명이 3회의 시기를 한다. 그래서 예선 기록 포함해서 총 6번의 기록 중에 가장 높은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K 시기 중 가장 멀리 뛴 거리로 순위를 결정한다. 뛴 거리는 구름판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까지 직선 거리로 측정한다. 여기서 그러니까 발구름판이 있으면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뛰었어요. 여기서 뛴 다음에 여기로 뛰었어요. 여기로 착지점이 여기야. 그러면 기록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 선수 입장에서는 뛴 거리에서 이렇게 해서 난 이만큼 뛰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규칙상 발구름판 끝에서 구름판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까지 직선 거리 요만큼이 직선입니다. 여기 요거 직선입니다. 직선 요만큼이 이 선수의 기록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경기 방법입니다. 무효시기 넌 뛰었어도 이번 기록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무효시기는 구름판을 넘어서 발구름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죠. 여기 구름판의 끝 밖에서 발구름하는 경우 같은 경우고요. 시기 개시 후 1분이 경과했을 경우 이제 심판이 이제 그 명단을 보고 선수 이름을 호명하죠. 그럼 호명한 후에 1분 경과 그러니까 어떤 자기 루틴을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거나 어떤 명상을 하거나 해서 1분이 경과했을 때는 그 시기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순위 결정 방법입니다. 당연히 6번의 시기 중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순위 결정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센티미터까지 기록을 측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 기록이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최고 기록이 같으면 두 번째 높은 기록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높은 기록이 높은 선수가 윗순위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두 번째 기록도 같다. 그렇다면 세 번째 좋은 기록으로 또 비교해서 순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멀리뛰기 단계입니다. 멀리뛰기를 어떤 단계로 뛰느냐? 첫 번째 도움닫기입니다. 도움닫기는 이제 멀리뛰기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단계다. 높이뛰기와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뛰기는 도움닫기 단계가 가장 큰 기여를 한다. 발구르기 순간에 최대의 속도와 힘을 얻기 위해 달리는 동작이다. 보통 그 도움닫기는 40m 이내에서 40m 이내에서 선수들이
자기가 원하는 지점에서부터 도움닫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발구르기입니다. 수평 속도를 수직 속도로 전환하는 동작이다. 예, 발 전체로 발구름판을 3개 굴러야 된다. 여기 유효, 무효 이렇게 판정이 있는데요. 맨 뒤에 보면 발구름판을 밟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발구름판을 밟았긴 했는데 이 하얀 선이 아닌 이 초록색을 침범하면 무효가 된다. 두 번째는 참 이상적으로 발구름을 한 거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뒤에서 발구름을 해도 유효하긴 하지만 기록은 발구름판 끝에서부터의 수직거리다.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을 이 선수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구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멀리 뛸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 발구르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공중 동작입니다. 발구르기에서 얻은 속도를 이용하여 비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공중에서 취하는 자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중 자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젖혀뛰기. 글씨가 좀 안 나오네요. 그리고 하나는 가위뛰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뒤에 또 영상을 올려줄 텐데요. 그 영상에는 젖혀뛰기 하는 선수도 있고 가위뛰기 하는 선수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위뛰기는 이제 공중에서 막 걷는 거 있죠. 에어워크 막 걸어서 뛰는 그 가위뛰기라고 합니다. 젖혀뛰기는 한번 푹 이렇게 뒤로 젖혔다가 앞으로 오므리면서 이렇게 뛰는 걸 젖혀뛰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영상 볼 때 젖혀뛰기는 이런 거구나, 가위뛰기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착지, 공중 동작 이후 모래판에 내리는 동작을 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닫기, 발구르기, 공중 동작, 착지 이렇게 멀리뛰기는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높이뛰기입니다. 도움닫기를 통해 얻어진 수평 방향의 힘을 발구르기를 통해 수직 방향으로 상승시켜 보다 높이 뛰는 운동이다. 그러니까 멀리뛰기가 누가 멀리 뛰느냐, 누가 발구름을 통해서 한 번에 멀리 날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로 순위를 정했다면, 높이뛰기는 도움닫기 통해 도움닫기 하고 발구름을 통해 누가 높이 뛸 수 있느냐를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운동이다,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기 특성입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잘 보면 잘 또 이해가 됩니다. 이 선수는 최대로 높이 뛰었을 때 57, 중심선이 높이를 이 정도까지 최대로 높일 수 있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세건 간에 중심선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공중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넘을 수 있는 높이는 틀려진다. 어떤 자세느냐? 가위뛰기는 이렇게 가위뛰기 했을 때 중심선은 다 똑같죠. 117cm, 정면뛰기는 140, 베릴릴 오버 144, 배면뛰기는 150. 그래서 이 배면뛰기를 모든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배면뛰기를 다른 말로 포스베리 뛰기라고 하는데, 딕 포스베리인가? 예, 포스베리라는 선수가 처음으로 이 배면뛰기를 시합에서 고안해서 써보고 우승을 했죠. 그 이후로 또 운동 역학적으로 또 분석을 해보니 가장 이상적인 자세죠. 그래서 중심선을 밑에다 두고 내 몸을 아치형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세운 건데요. 가장 이상적인 동작이라고 현재까지는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높이뛰기 선수들은 이 배면뛰기, 포스베리 뛰기를 포스베리 자세로 높이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방법은 같은 높이에서 3회의 시기, 3번의 시기를 할 수 있다.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총 6번 할 수 있었죠. 근데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같은 높이에서 3번, 3회의 시기. 그러니까 어떤 높이에서 넘었으면 또 다음 높이에서 또 3번의 시기가 주어지고, 또 다음 높이에서 3번의 시기. 그러니까 총 몇 번의 시기가 되는지는 모르는 거죠. 경기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요거는 삭제해 주시고요. 멀리뛰기입니다.
모두 실패하고 한 명만 남은 경우, 모두 실패하고 한 명만 남았으면 얘가 1등이죠. 근데 경기자는 실패할 때까지 계속 경기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 되겠죠. 기록과의 싸움이 되겠죠. 높이뛰기 순위 결정 방법입니다. 멀리뛰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최고 기록이 같다면 두 번째 높은 기록을 가지고 비교해서 순위 결정하는데, 높이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3회씩이 모두 실패하면 실격이 되고, 당연하죠. 이전에 성공한 높이가 최고 기록을 인정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최고 기록이 같을 경우 최고 높이에서의 도약 횟수가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며, 도약 횟수, 그러니까 뛴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시기 횟수도 같을 경우 전 경기를 통해서 실패한 횟수가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된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A, B, C, D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A, B, C, D라는 선수가 있는데 194cm에서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 성공한 기록인 192는 모두 성공했으니 이 선수들 모두가 192cm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순위를 결정해야 되니까 어떻게 순위를 결정하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92cm가 모두 같은 기록인데 처음 볼 거는 최고 기록에서의 도약 횟수가 적은 선수가 1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최고 높이에서 두 번 실패를 했고, B도 2번, C도 2번 실패했습니다. 근데 D는 최고 기록에서 한 번만 실패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D가 1위가 되는 거죠. 또 그러면 A, B, C, D 선수 모두가 최고 기록에서 2번씩 실패했으니 모두 다가 2위 아니냐? 그게 아니었죠. 또 하나 단서가 있었죠. 최고 기록에서의 도약 횟수가 모두 같다면 전체 통틀어서 요까지 전체 통틀어서 실패 횟수가 적은 선수가 윗등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A는 몇 번 실패했나 보죠. 하나, 둘, 셋, 4번 실패했네요. B는 하나, 둘, 셋, B도 4번 실패했네. C는 하나, 둘, 셋, 넷, 5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D는 1위, A, B가 공동 2위, C가 4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높이뛰기 순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멀리뛰기와 마찬가지로 높이뛰기도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우선 도움닫기, 수평 속도를 얻기 위해 달리는 동작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실기를 했을 때 필요한 거니까 이론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발구르기, 수평 속도를 수직으로 바꾸기 위한 동작이다. 발 전체로 힘차게 굴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공중자세입니다. 멀리뛰기에서는 도움닫기 구간이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했는데, 높이뛰기에서는 공중자세가, 공중동작이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에. 가로대를 넘는 동작으로 몸 동작이 유연해야 된다. 배면뛰기, 가로대를 등으로 넘는 동작, 무게중심을 가장 높이 띄울 수 있다. 무게중심을 유지한 채 이런 자세로 넘으면 가장 높은 발을 넘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착지입니다. 몸이 받는 충격을 줄이려면 몸이 매트에 닿는 면적을 넓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으로 필드 경기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자세하게 또 들어가려면 또 한도 끝도 없이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경기 규칙이나 방법 또 단계까지만 이렇게 알아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뒤에 영상을, 높이뛰기와 멀리뛰기 영상이 있을 텐데, 한 번씩 보면서 그냥 감상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정도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